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오늘 또 이렇게 8회차, 저희 기획 시리즈 방송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예, 어제 시간에 이어서 동아 사이언스에 실린 기사 내용이죠. 한국인 최초로 미국 물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기 박사님, 미국 시카고대 교수죠. 이분이 미래시대의 대화에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우주의 진실, 입자물리의 진실을 밝혀달라. 그 비밀을 밝혀달라고 저희 회원님께서 당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기획 시리즈 방송을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8회차에 이르렀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충분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영기 박사가 이런 당부를 했죠. 톱커크라고 하게 되면 표준 모형에 속하는 17개 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속하는 한 입자죠. 이 토크의 질량이 어떻게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100만 배 차이가 나느냐. 그 비밀을 밝혀달라고 미래시대에 당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7회차 방송에서 밝혀드렸습니다. 예. 만약 이 시리즈 방송을 보면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또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충분한 반론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 밝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 해소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톱커크, 표준 모형에 속하는 이 톱커크라고 하는 입자가 어떻게 생성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입자 가속기에서 양쪽에 음전기를 가진 전자와 양전기, 반물질이라고도 불리는 양전자를 가속시켜서 서로 충돌시키니까 이렇게 방전을 통해서 이 전자의 실체는 사라지더라. 전자의 실체는 사라진다. 그리고 이 전자보다 2000배나 큰 질량을 가진 입자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제가 지난 시대주 방송에서 의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진공뿐만 아니라 우주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 이 원입자들이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리면서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가마솥이 보이죠. 가마솥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전기가 이렇게 보이나요? 예, 전기가 보이죠. 그리고 이 가마 뚜껑 열고 들여다보면 물이 부글부글 끓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으로부터 그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가장 또 우리가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이 가마솥 밑에 불을 떼죠. 불을 떼니까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원입자들, 진공뿐만 아니라 우주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팽창시켜요. 말하자면 원자의 크기가 원래 이렇게 작았다고 하게 되면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몰려든 원입자들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크기를 이렇게 팽창시키죠. 갑자기 확 팽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커지겠죠? 많아지겠죠? 그래서 물이 이런 끓는 현상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전기로 날아간다. 예, 이런 원리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기관차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인류 문명에 큰 획을 긋기도 했죠. 그래서 이 원입자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게 된다. 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공기를 팽창시켰듯이 공기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크기도 팽창시켜서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고 우리 이런 기구들 타고 다니면서 또 이 자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가용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자가용 우리 형님들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이 기름을 넣는 것이 어느 시간대에 넣는 것이 가장 좋으냐? 조금이라도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에 휘발유 또 디젤 이런 기름을 넣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된다. 한 푼이라도 버는 이런 이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주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입자들이 이 기름, 휘발유, 디젤 이 기름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크기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휘발유 넣으면은 어떨까요? 기온이 차지게 되면 다시 좀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 새벽에 넣으면 조금 좀 이득이 되더라. 그것이 낮에 되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양이 불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크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팩트가 있다. 진실은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입자 가속기의 진공에 어제 이어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전기성을 가진 입자를 충돌시키니까 그저 방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전자의 실체는 사라지고 전자보다 200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200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새로운 입자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더라. 그 입자를 이제 이 17개의 표준 모형 17개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표준 모형에 속하는 참코크라고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름을 달았죠. 60년대에 이르러서 이런 현상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시대를 입자 동물원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런 입자들 갑자기 막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우리 입자 물리학자들이 연구 관찰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이렇게 겪게 되다 보니까 60년대를 가리켜서 입자 동물원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럼 토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입자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 입자다, 인공 입자다. 분명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크크라고 하는 것이 전자의 질량보다 이따 100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다 그랬죠. 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엄청난 질량을 가지게 됐느냐 어제 7회차 방송에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물리학자들은 이 토크크의 질량이 버텀커크라고 하게 되면 16개 입자들로 이루어진 표준모형, 이 표준모형에 속하는 한 입자가 이제 버텀커크인데요. 이 버텀커크 질량이 이 입자의 질량이 3배가 되는 약 150억 EV, EV라고 하게 되면 전자볼트 에너지 단위예요.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텀커크의 질량이 3배가 되는 150억 EV,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추측을 했죠. 그러다가 이런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이런 입자의 충돌을 통한 이런 실험을 계속하면서 가상 입자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세배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입자가 계속 세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자들이 종전에 처음에 그 계획을 수정을 해요. 그렇게 처음에는 버텀커크의 3배가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이제 주장했다가 그 가상 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말하자면 그 가상입자, 톱코크라고 하는 가상입자의 질량이 280억. 예? 처음에는 150억이라고 했죠. 150억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280억. 한 2배 가깝죠. 280억 EB보다는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또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하니까 또 280억 EB보다 280억보다 더 많은 거 410억 EB 정도 되어야 한다고 수정했죠. 그리고 또 계속 또 실패를 해요. 그보다 더 많은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자 가속기 이 진공에서 제공된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가속에 따라서 얼마나 가속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돌을 던질 때 그냥 돌파매질을 하는 것보다 돌을 어떤 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회전해서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죠. 예? 이런 가속이 붙었을 때 예?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에서 이렇게 가속시키는 입자들이 크게 커지면서 과학자들이 이 추정을 자꾸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예? 질량이 더 큰 입자들 자꾸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입자 물리학자들이 처음에는 보통 거기에 세배가 되는 150억 그 에너지 정도는 돼야 된다. 예? EB라고 하는 것은 전자볼트 에너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보다 자꾸 이렇게 오버되는 예? 더 많은 질량을 가진 입자를 생겨나니까 그 주장을 처리하고 280억 처음에 150억보다 2배 되는 280억 예? 정도는 더 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또 계속 또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410억 그 정도 돼야 된다고 또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또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 410억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자꾸 생겨나요. 에너지를 준 것만큼 더 많은 질량 같은 입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철회해요. 이 주장도. 그리고 690억 690억 EB 정도는 돼야 된다고 또 말을 바꿔요. 그리고 이것도 또 계속 실패를 해요. 에너지를 더 준 것만큼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질량 가진 입자들이 생겨난다 그랬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강하에 물을 때니까 예? 우주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크기를 팽창시키는 건 비슷한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입자 가속기 안의 진공에서 입자의 충돌과 같은 어떤 에너지가 발생할 때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에너지가 큰 것만큼 많은 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가지고 그 제공된 입자 가속기 진공에 제공된 그 값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자꾸 이 과학자들의 추측을 자꾸 오버시키는 거예요. 좀 예?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보통 거의 3배가 되는 150억 EB가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말을 바꿔치기 하면서 결국에는 890억 150억에서 이제 890억까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계속 이렇게 말 바꾸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계속 이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입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994년도에 이르러서 질량이 무려 1740 처음에는 이제 보통 거의 세배가 되는 150억 EB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EB는 전자볼트 에너지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150억에서 그 다음에는 1740억 그 정도로 이렇게 뛴 거예요. 예?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실험에 실험 거듭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니까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는데 예?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94년도에 이르러서 질량이 무려 1740억 EB 이 정도에 이르는 이렇게 무거운 아주 무거운 질량 가진 입자가
나타났고 결국엔 이 입자를 토커크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예? 근데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입자물리학자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수정을 거듭하면서 이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가상 입자를 우주 물질을 이루는 표준 모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바꾸기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그 표준 모형에 속하는 17개 입자들이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이 입자들이 언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38억 년 전 초기 우주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자 가속기 안에서 수정을 거듭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말바꾸기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짜맞추기 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가상 입자를 가지고 방금 만들어내고 이거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요. 예? 우주가 그 생겨난 그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자물리학자들은 이처럼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속하는 17개의 입자들로 히그스 입자까지 포함한 17개의 입자들로 우주의 모든 물질을 설명할 수 있고 우주의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 분자 여기에는 이 표준 모형에 속한 17개 입자들이 없어요. 이 입자들은 오로지 이 입자 가속기 안에서 그 입자 물리학자들의 상상에 의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입자일 뿐이란 거죠. 그렇게 지들에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고 그렇게 가상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입자는 138년 전에 있던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입자 가지고 오직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히그스 입자에 이제 곧 있으면 히그스 입자를 찾는다. 이 히그스 입자만 찾으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랙홀의 진실도 못 밝혔죠. 암흑 에너지 진실도 못 밝혔죠. 암흑 물질의 진실도 못 밝혔죠. 우주 탄생의 진실도 못 밝혔죠. 은하의 생성과 기원에 관한 진실도 못 밝혔죠. 예?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어요. 예?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면서 입자물리학자들이 말바꾸기를 계속하면서 수정을 거듭하면서 만들어진 가상입자, 인공입자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이렇게 좀 이해에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표준 모형의 이 모순에 대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